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물가가 올라 걱정인데요. 과일과 야채는 물론 차례상 비용도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일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긴급 제설에 나섰습니다. 2일 오전까지 미시령에는 22.2cm의 눈이 쌓였고 강릉 연곡도 12.2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춘천과 화천에서는 동계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기르기 위한 혹한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방어를 위한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거 레이더 시간에는 원주시 을 선거구를 소개합니다. 현역의 더불어민주당 손기현 후보의 3선 도전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권희중, 안재현, 김한섭 후보가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설 연휴입니다. 차례상이나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러 장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껑충 튄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섭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대에 놓인 상품을 들었다 놨다 하길 반복하고 한참을 살피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좀처럼 지갑을 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작년보다 과일 같은 거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과일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좀 한참 좀 생각해봐서 살라고 안 사고 있어요. 아유, 그냥 못 사고 가잖아. 과일 같은 것도 비싸서. 뭐든지 다 비싼 거 살라고 그러면. 이쪽 봐도 이게 뭐 그전에 2,000원짜리 이게 7,000원이에요. 품목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올랐는데 특히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4.1% 뛰었고 배값은 4.8% 올랐습니다. 채소의 경우 배추는 10.9%, 대파는 17.1%나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일부 공산품 제약은 이례적으로 품목 전체가 올랐어요. 특히 과일이랑 채소의 가격 상승세가 컸어요. 과일은 주요 생산 시기에 이제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그리고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고 채소류는 김장철 이후에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듯 했는데 최근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 다음에 공급량이 급감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줄줄이 오른 가격에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차례상 비용을 약 28만 원, 대형마트를 이용한 비용은 약 38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 새 차례상 비용이 각각 8.9%, 5.8%씩 오른 겁니다. 고물가에 한숨 짓는 건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값은 오르고 시민들의 지갑문은 닫히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메밀이 따따따따블로 올라던데. 근데도 우리는 장수는 거의 비슷하게 줘. 또 우리는 남는 것도 없고 손님도 없고. 정부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예산 840억 원을 투입해 물가 잡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천정부지여서 서민들에게 팍팍한 설 연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군 장병들에게 1년 중 가장 고된 훈련 중 하나죠. 이번 주 내내 춘천과 화천에서는 동계 전시작전 수행 능력을 기르는 혹한기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강과 하천이 많은 강원 지역에서는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 훈련이 중요한데요. 전소연 기자가 육군 20병 여단의 북한강 도하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입니다. 군 보트와 군용 트럭들이 육중한 구조물을 강 위로 떨어뜨리고 곧 다리 조각인 교절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 다리를 연결하는 공병대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200m 길이의 부교가 완성되고 모든 전력들이 강을 건넙니다. 50톤이 넘는 K1 전차가 줄지어 달려도 끄떡 없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육군 20병 여단의 혹한기 훈련. 5일간 장병 800여 명과 2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의 취지는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전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결전태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추운 겨울 자연장애물을 극복하고 대규모 장비와 병력 이동 지원을 가정해 이뤄졌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속에도 장병들은 완벽한 작전 수행을 위해 훈련에 집중합니다. 추운 겨울에 진행되었지만 열정 가득한 전우들과 함께했기에 몸도 마음도 춥지 않았습니다. 이 큰 다리를 만드는데 모든 전우의 힘이 있었기에 실패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확인한 육군 20병여단의 혹한기 훈련. 국군 장병들의 굵은 땀방울이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일 강원 산간에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동해안 지자체들이 긴급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일 오전까지 미시령에 22.2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였고 강릉 영곡 12.2cm, 고성 간성 11.5cm, 북강릉 8.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눈이 내리자 강릉시와 속초시 등 동해안 지자체들은 제설 장비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길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나 골목길 등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일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교사 27명, 초등학교 교사 75명 등 총 129명인데요. 최종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오는 27일까지 임용 전 직무 연수를 이수한 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선거구별 총선 예비 후보들과 선거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을 선거구로 가볼 텐데요. 야당 소속 현역 의원이 3선 도전에 여당 후보 3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여야 2파전 가능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을 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지난 1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다가온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GTX D노선 원주 연장을 비롯해 각종 정책 성과를 내세우며 원주 발전을 위한 교육과 인프라 확충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위한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또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있어야지만 지역이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원주의 교육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희중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여러 기관과 학교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전과 공정을 내세우며 그동안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며 공적 영역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보다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범죄, 재난, 질병, 소멸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입시, 취업, 평가의 공정을 지키겠습니다. 성실하게 생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지키겠습니다. 원주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안재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으로 김기현 당대표 후보 동행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인이 행복한 나라, 보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복지국가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내놓았습니다. 보육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 청장년이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노인이 행복한 나라, 그런 복지국가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섭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차관을 마치고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원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30년이 넘는 경제관리회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그동안 원주시 사업예산 확보에 성과를 이어나가 원주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빠짐없이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밥에도 다른 나물이 필요합니다. 저 김한섭은 신선하고 새로운 나물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가장 큰 미래, 김한섭이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송기현 의원 외에 별도의 공천이나 경선 대상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희준, 안재윤, 김한섭 3명의 예비후보가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 을선거구는 혁신도시 비중이 큰 만큼 원주시 갑선거구에 비해 젊은층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임금 체불을 겪고 있는 가장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급공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철근 공사를 맡은 노동자 약 10명은 2달치 임금을 받지 못해 순창군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 익산 국토관리청 발주공사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2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와 정부 역시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건설 현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쌓인 체불액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계약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 달 벌어 한 달을 사는 노동자들, 임금이 밀리면 일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모든 가장들이 웃으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춘천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천만 관광시대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시는 춘천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계획은 관광시설 확충, 축제 세계화,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입니다. 동해시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관광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지 외에 로컬 빵리단길 지도 제작 등 포토 스팟을 발굴해 소규모를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웰니스 시설 2곳의 상설 프로그램 홍보와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니즈를 충족하는 체험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강원 의료산업수출지원단이 지난 31일 세계 한인무역협회 두바이 지회 등과 함께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얼라이언스를 체결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중동 의료기기 시장에 강원 첨단 의료산업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고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설 예정인데요. 강원 의료기기 수출지원단은 또 지난 1일 의료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무역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인구 30만 이상 시그룹 중 원주시가 경남 진주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운전과 보행 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조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